정부가 P2P 금융의 개인 투자 한도를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제 위주의 P2P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P2P 업계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 내용의 P2P 금융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됩니다. LG유플러스와 화웨이가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 진출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양사는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의 IoT 칩셋 등 핵심 부품 10만여 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회가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은행 관련 특례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측근 개입 의혹 등으로 연내 관련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분양을 재개하면서 다음 주 전국 35개 아파트에 청약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들 단지의 청약 성적에 따라 앞으로 분양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 대출, 이른바 P2P 금융은 누적 대출액 3,300억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담긴 규제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새로운 P2P 금융 관련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P2P 금융 가이드라인은 개인 투자 한도 1,000만 원 제한, P2P 업체와 관련한 금융사의 직접 투자 제한 등 규제의 내용이 시장 상황에 맞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 금융을 제도권 금융에 안착시킬 현실적인 P2P 금융법을 만들기 위해 최근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민 의원은 여기에서 모인 의견을 담아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규제가 크게 완화된 새로운 P2P 금융 관련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좀 한번 길을 뚫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은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병두 의원실에서는 과다한 규제가 P2P 업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새로 발의될 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투자 한도를 두되 한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 조항을 담아 유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P2P 업체와 관련된 금융사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는 입법 초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공청회를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인지한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민 의원실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입법 초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업계와 당국, 관련 교수진의 의견 대립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를 미룬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IoT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통신사들이 IoT 선점 경쟁의 속도를 내며 다른 업종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유플러스와 중국 장비업체 화웨이가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차 금지 지역에 정차를 하자 사이렌이 울리고 주차 불가능 지역이라는 사인이 뜹니다. 습도와 온도, 미세먼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IoT 센서가 이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냅니다. IoT 시대에 펼쳐질 스마트 도시의 모습입니다. 사물인터넷 상용화를 위해 LG유플러스와 화웨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서울 상암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중소개발사를 위한 오픈랩을 열었습니다. 양사는 오픈랩을 통해 개발사의 10만여 개 IoT 칩셋을 비롯한 NB-IoT 핵심 부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획부터 영업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LG 플러스는 이달 초 KT와 적과의 동침을 선언한 데 이어 화해와 협력에 나섰습니다. 성큼 다가온 IoT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3사의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글로벌 솔루션 선도 사업자이고요. 양사의 이런 NB-IoT 도입에 대한 협력은 U+의 서비스와 디바이스에게는 글로벌 사물 인터넷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7개 오픈랩 중 칩셋과 모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IoT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기기와 연결하는 IoT 산업에서 그 무엇보다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LG U+와 화웨이는 기술력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글로벌 NB-IoT 망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있었죠. 야당이 최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 관련법 논의에 물꼬가 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측근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관련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KT뱅크의 KT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처럼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인터넷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은산분리 원칙을 내세웠던 야당이 최근 IT 기업의 은행 보유 지분을 기존 4%에서 34%까지 늘리는 내용의 특례법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4일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야당이 내놓은 특례법 2건을 심사합니다. 야당이 이처럼 은산분리를 완화한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하면서 이날부터 국회 논의가 시작되지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각종 이슈를 빨아들이는 최순실 블랙홀 사태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특례법을 통과시켜 인터넷은행 출범을 지원한 쪽으로 논의가 기울었으나 최순실 개입 의혹이 나온 후 분위기가 달라져 연내 법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일단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본인가를 시청한 K뱅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인력 충원을 서두르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전국 35개 단지에서 모델하우스가 일제히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청약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데 실제 계약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청약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쉬었던 모델하우스들이 이번 주에 대거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모델하우스 오픈이 다 몰려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35개 단지 총 2만 6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개관이 몰린 것은 수도권 전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일정을 늦췄던 건설사들이 분양을 재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발급도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모델하우스 오픈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분양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데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서울에서는 다음 주부터 총 7개 단지에서 5,514가구가 청약을 받습니다. 마포구 대흥 2구역을 재개발하는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는데요. 이 단지는 전용 59에서 112제곱미터 총 1,248가구 중 492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또 송파구 풍납동 풍납우성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문을 엽니다. 이 단지는 전용 51에서 109제곱미터 총 697가구 중 92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또 이 밖에 종로구 무학동의 경희궁 롯데캐슬, 관악구 봉천동의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서대문구 연희동의 연희파크 푸르지오, 성북구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 등이 분양 예정입니다. 또 지방에서는 강남 밀양시 내이동의 이편한 세상 밀양강
441세대와 또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청주가경 아이파크 905세대 등 25개 단지에서 총 19,326가구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강남, 사구와 과천 등에서 분양권 거래를 금지한 113 대책 이후 첫 대규모 분양인데요. 청약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이번 주 모델하우스가 대거 문을 열면서 이들의 청약 성적에 따라 분양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계약률이 높게 나오는 단지들이 속출한다면 얼어붙은 신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청약 시장에서 성적이 저조하게 나온다면 아파트 시장은 분양 시장은 물론 재고 시장까지 한동안 조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소 낙관적으로 청약 시장을 보는 분위기입니다. 청약률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어도 입지가 좋은 단지들의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전세가율도 높고 또 공급과잉 우려도 상대적으로 덜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있는 데다가 또 지방은 전매 규제나 이번에 조정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꺾인다기보다는 청약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순인의 마감은 유명한 사업장들 위주로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113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거나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장은 113 부동산 대책과 대내외 변수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일반 아파트는 전주보다 0.06% 오르긴 했지만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0.2%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지방은 전주보다 0.02% 올랐지만 113 대책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충남 등은 공급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채 하락했고 부산과 제주 등은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주 청약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실제 계약률에 따라 청약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드사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인 카드론 사업에 집중하면서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카드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카드론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3분기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하나, 우리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자산은 23조 17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6,129억 원 늘었습니다.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되거나 손상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대출 역시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보통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면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손상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지난 3분기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자산 중 연체 또는 손상 카드론 자산은 1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부실 우려 자산이 4,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롯데, 삼성, KB국민카드 순으로 많았습니다. 카드론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역시 저금리로 조달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부실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는 카드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론은 신용대출이다 보니 부실이 조금만 늘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자금으로 카드론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고 또 다른 빚을 갚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대출도 늘고 있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카드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GS 칼텍스가 국내 정유사로는 최초로 미국 본토에서 채굴된 원유를 도입했습니다. 중동산과 멕시코산에 이어 미국산 원유까지 도입하면서 GS 칼텍스의 원유 수입선이 다양해졌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GS 칼텍스가 지난해 12월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 해제 이후 국내 정유사로는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서 채굴된 원유를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GS 칼텍스는 미국산 이글포드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 이즈키호가 지난 20일 여수 제2원유부두에 들어와 하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S 칼텍스는 다음 달에도 100만 배럴을 추가 도입합니다. 이번에 GS 칼텍스가 도입한 이글포드 원유는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 중 하나로 저유황 경질유입니다. GS 칼텍스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다른 원유보다 싼 데다 멕시코산 원유와 함께 운송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S그룹과 미국 석유 메이저인 칼텍스와의 50대 50 합작 회사인 GS 칼텍스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과 관계가 깊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원유 도입을 계기로 GS 칼텍스는 앞으로도 경제성 있는 원유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GS 칼텍스는 향후에도 원유 생산과 수급 상황, 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성 있는 새로운 원유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산 원유 도입은 미국산 원유가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역외 거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GS 칼텍스는 미국산 원유를 구매한 이후 중국과 일본 정유사들도 미국산 원유 구매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1975년부터 원유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오디오 자동차 전장 부문 글로벌 선두 기업인 하만을 사들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디네시 팔리월 하만 CEO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전장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로 해마다 고성장하는 자동차 전장 장비 산업에서 선두에 서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향후 10년은 스마트폰 시대에 이어 스마트카 시대가 될 것이란 판단하에 스마트카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키운다는 보관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초 사옥에서 디네시 팔리월 하만 CEO와 손영권 전략혁신센터 사장, 박종환 전장사업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라면 향후 10년은 부품 사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카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DS폰이 갖고 있는 부품 사업을 하만의 그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디네시 팔리월 하만 CEO는 삼성과의 시너지로 스마트 자동차 시대 1차 솔루션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리월 CEO는 삼성전자와 하만의 인수합병에 대해 우리 목표는 스마트 자동차 시대 1차 솔루션 공급업체, 티어1 공급업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M&A 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9조 3,769억 원의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자동차 전장과 고급 음향기기 분야의 선두기업인 하만은 지난 1년 매출 70억 달러 가운데 전장 사업 비중은 65%로 수주 잔고 규모만 2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커넥티드카용 전장 시장은 이미 연평균 9%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로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450억 달러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신도시 관통 구간이 2020년까지 지하화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된 경기도 화성 동탄 1, 2 신도시가 하나로 연결돼 생활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LH에 따르면 동탄 1, 2 신도시 사이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 IC 3.64km 구간을 기존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고 직선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구간 중 동탄 1, 2 신도시 내 1.2km 구간은 지하화합니다. 이를 위해 LH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월 1일 사업 구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고 본선 직선화와 지하화 공사는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직선화와 지하화, 우회도로 건설에 총 3,400여억 원이 투입되며 비용은 LH가 전액 부담합니다. 직선화와 지하화 구간은 2020년 6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아파트 총 청약자 수가 400만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총 청약자 수는 386만 9,253명입니다. 400만 명까지는 14만여 명 모자란 수치입니다. 당초 추세로는 11월 중순이면 무난하게 400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발급 중단,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청약 시스템 개편 등이 이어지며 흐름이 잠시 끊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전국 30곳 이상의 견본주택이 한꺼번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0일을 전후로 총 청약자 수 400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서면 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코픽스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의 대출금리가 제대로 연동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입니다. 서면 점검 이후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줄줄이 오름세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금융당국의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이 겹치면서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수출이 11월 들어서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월 중순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고 지불한 현금의 거스름돈을 교통카드에 충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규간 3단계, 누진율 3배 수준으로 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는 가구는 없도록 구간별 요금 체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역시나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눈이 내린다는 소설절기답게 낮부터는 서울의 기온이 3도로 추워집니다. 아침보다도 3도가량이나 낮은 수치인데요. 내일은 아침보다 낮이 더 춥겠습니다. 이어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강원 영동 지방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모레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사이 산간고 해안으로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의 양이 산간이 3에서 5cm로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안 역시 1cm 내외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아침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3도, 춘천 4도가 예상되고 비 소식은 없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 기온 강릉 7도로 역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전주 7도, 대구 8도로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되고 비 소식은 없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나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동해안 전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이후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